목을 풀어서 당장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개가 나오고 어깨가 말려 있으면 지속적으로 견갑골 안쪽으로 자극이 갑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최악 중의 최악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일이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저번에 최악의 통증 중에 하나가 바로 견갑골 안쪽 통증이라고 했죠. 이 영상을 엄청 많이 시청해 주셔서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쪽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정도로 많으실 줄 몰랐거든요. 견갑골 내측에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고개가 나오고 라운드 숄더입니다. 가슴 쪽 근육은 타이트하고 등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한 분인 거죠. 약화된 근육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지 말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약화된 근육이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단축이라고 했죠. 근데 약화가 돼서 단축이 되면 뻐근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스트레칭,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 중에 땅콩볼, 이거를 땅에 두고 계속 누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니까 그쪽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움직여주는 분들입니다. 어깨를 계속 이렇게 돌려주고 목을 대각선으로 최대한 늘려주고 시원한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경추 신경 부위나 견갑배 신경, 그리고 견갑골 하부를 지나는 신경들이 더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 주세요. 아픈 부위가 능형근 쪽이니까 능형근 스트레칭이나 진짜 이쪽 근육을 조져버린다 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쪽 환자이다 보니 매우 시원하고 엄청 쾌감이 느껴지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러다가 그쪽을 지나는 신경이 더 손상되며 이쪽 신경 가지 주변에 조직들이 섬유화되면서 신경 및 혈관을 더욱더 압박을 하게 됩니다. 또 통증이 더욱더 만성화돼서 팔저림마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마사지 압으로는 절대 시원하다라고 느끼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운동은 운동대로 일단은 하고 있지만 당장 일할 때 팔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은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가장 근원이 되는 목 신경 쪽에다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픈 어깨 쪽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 영상에서 꿀팁 중에 하나가 측면 목 부분의 중사각근 마사지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사각근 부위가 장흉신경과 견갑배 신경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이쪽을 풀어주면 견갑골 내측을 주행하는 견갑배 신경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흉신경의 지배를 받는 정거근이 수축할 때 구부정해지면서 능형근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쪽 마사지를 해서 장흉신경까지 풀어주면 해당 문제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영상에 나온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 부위 통증의 원인은 근육의 손상이나 디스크, 경추 기원성 신경 증상, 또 견갑배 신경 문제를 다뤘었고 근본적으로는 자세 문제나 체형이 관여한다고 했었죠. 크게 다시 나누면 신경 문제와 자세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결합된 형태가 많습니다. 자세 문제로 신경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신경 문제로 근육을 잘 못 잡아주면서 보통은 식스카퓰라 형태를 띱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 내측으로 진행되는 견갑배 신경이 계속해서 자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 쪽의 신경 문제는 이 스트레칭으로 해결했다고 치지만 자세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을 풀어서 당장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개가 나오고 어깨가 말려 있으면 지속적으로 견갑골 안쪽으로 자극이 갑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최악 중의 최악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일이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견갑골 내측 테이핑 방법입니다. 테이핑의 의미는 운동 및 자세 지지를 도와줘서 근육의 작용을 정상화시키는 건데요.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말리는 동작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등 쪽의 근력이 약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과도하게 등이 발달되다 보면 우리 큰형님처럼 이렇게 누워 다니게 됩니다. 등 쪽 근육이 많이 발달되면 잘 잡아주겠지만 약하면 반대로 구부정해지고 견갑골 내측으로 지나는 신경이 자극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등의 근력을 테이핑으로 일단 잡아놓을 겁니다. 우선 테이핑을 하나 구매해주세요. 견갑골의 하각 쪽이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쪽 방향으로 붙여줄 겁니다. 하각부터 경추 부위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이 이렇게 처지기도 한다고 했죠. 이쪽 테이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통증들이 더 심해진다고 했었죠. 이쪽 삼각근부터 붙여갖고 이쪽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할 겁니다. 견갑골의 하각 쪽이 뜨는 분들은 이런 방향 쪽으로 해서 뜨는 거를 조금 막아주셔도 됩니다. 대충 별 모양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의 하각이 밖으로 빠지면서 뜨는 거를 방지해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것도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이 처지게 되는 거를 테이핑을 통해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견갑골 내측이 아프지만 서럽게도 일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 하시면 통증이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단점은 혼자서 붙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친구나 애인에게 부탁드려보세요. 친구나 애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아파야죠. 가 아니라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오른쪽 견갑골 내측이 매우 아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오른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눕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는 힘을 뺍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살짝 원을 그려줍니다. 자극이 조금 덜 간다 싶으시면은 뒤로 제낄게요. 이 상태에서도 좀 돌려줍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뒤로 조금 더 해서 살짝 돌려줍니다. 나는 위쪽 부위가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팔을 조금 더 든 다음에 뒤로 살짝 온 상태에서 돌려봅니다. 이때 견갑골 내측이 엄청 쪼이고 꼬이는 느낌까지 들 수가 있어요. 이것 역시 살짝 위치를 바꾸면서 본인이 아픈 부위를 자극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의 의미는 견갑골의 변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통증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회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뭐 해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옆으로 누워서 뒤로 조금 제낀 상태에서 해야 중력의 영향으로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학생 때 불편해서 했던 방법입니다. 초반에는 엄청 시원한 것 같은데 이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팔저림이 심해진 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마지막 방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손이나 팔 쪽으로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거나 돌릴 때 소리들이 많이 나거나 혹은 어깨 관절 쪽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분들은 피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이쪽 자세를 바꿔서 흔히 라운드 숄더 방법 중에 어깨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조금씩 돌려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정리합니다. 목 옆에 중사각근에 손을 대고 목을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중사각근은 목 측면에 딱 정중앙 부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정확할 필요 없이 앞, 뒤, 위, 아래로 옮겨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테이핑. 다음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옆으로 누워서 스트레칭 방법. 이렇게 하는데도 증상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거나 손이나 팔까지 저림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인 겁니다.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